김영희 경제스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미국에서 FOMC가 열리고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미국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과거 통계를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미국 주가가 대체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S&P 500보다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올해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9월 FOMC 이후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9월 FOMC 이후 자산 배분 투자 전략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리포트 신청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리포트를 꼭 확인하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하고 경신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금 가격이 올랐었다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최근에 금값이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자산의 10% 정도 금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미국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주가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책 당국에서 추구하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입니다. 상법을 개정했고요. 이 사회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에 충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시 전반에 걸쳐 이런 제도 변화가 주가 상승 요인이 됐고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기 회복입니다. 우리 경제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0.0% 성장했는데요. 그러나 2분기 0.6%, 하반기에는 1.6% 안팎 이렇게 성장하고요. 내년에는 거의 2%에 근접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잠재 성장이 낮아지지만은 단기 순환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OECD 한국 선행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통계청의 선행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회복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들이 대규모 우리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달러 인덱스, 엔화 환율, 위안 환율,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로 고려하면 원화 가치가 한 14% 저평가됐어요. 앞으로 외국인들이 원화 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식을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죠. 저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제가 호드리 프레스코트 필터 아주 추세를 구해가지고 그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걸 따져보면 한 10% 이상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평균 수출 금액이 발표됩니다만은 저는 9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30억 달러로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도 우리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에서 2로 짧은 기간에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FOMC가 열립니다. FOMC 금리 인하를 미리서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FOMC 금리 인하하면은 오히려 조정 국면이 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조정 국면 때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셔도 되는데요. 그러나 달러 인덱스가 계속 저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국 비중이 68%입니다. 그러나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S&P 500보다는 이머징 마켓,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것 조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조정 국면 때 국가별 비중,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하시고 이머징 마켓이나 우리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면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열리는데요. 우리가 좀 미리서 뭘 봐야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데요. 과연 금 가격이 더 오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자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9월 FOMC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3월, 6월, 9월, 12월 FOMC에서는요, 경제 전망을 하고 가거치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미국이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3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 1.7%로 했는데 6월에 1.4%로 낮췄죠. 아마 이번에는 조금 올릴 것 같습니다. 최근 1,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4.4에서 4.5% 올렸는데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CE 물가 상승률이죠. 지난 3월에 2.7에서 6월에 3.0으로 올렸는데요. 3.0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 컨센서스를 한번 보니까 이거는 블룸버그 컨센서스입니다. 이 컨센서스라는 것은 블룸버그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여기다가 중간값을 제시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아주 높은 성장을 했죠. 각각 2.9, 2.8번 성장했는데요. 올해 내년 1.6, 1.7로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준의 6월 예상치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 연준도 경제 성장률은 낮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올해 2.7입니다. 그런데 연준은 3.0으로 전망해놨죠. 올 상반기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2.6%였고요. 그 다음에 7월에 2.7%였습니다. 아마 8월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관세 때문에 좀 오를 텐데요. 3%는 넘어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가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제 예상치입니다만은 물가는 지금 예상보다 약간 높게 나오죠. 보통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그래가지고 최근 물가가 2% 평균 되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상반기 2.6%였고 하반기에도 한 2.7% 안팎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고용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고용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처음 감소했고요. 최근 3개월 이동평균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동평균 고용이 2만 9천 명 증가에 그쳤는데요. 2023년, 2024년 올 평균이 19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고용이 둔화되고 있고 고용 둔화되면 다시 소비가 위축되니까 아마 연준이 이것 때문에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게 점도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 위원들이 각각 미국의 적정금리가 올해는 몇 %고 내년은 몇 %고 장기적으로 적정금리가 몇 %다 이게 점을 찍은데요. 아마 이번에는 연준 위원들이 물가보다는 고용을 강조하면서 이 점도표가 전반적으로 하향 수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론적으로 테일러 준칙에서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보면요. 물론 제 예상치입니다만 제가 미국의 실질 GDP하고 잠재 GDP를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근원 PC 물가를 전망하고 적정금리를 추정해 본 겁니다. 그러면 3.75% 정도가 적정금리로 나와요. 현재 4.5%니까 앞으로 저는 3차례 FOMC가 남아 있습니다만 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센터에서 주로 미국 IB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 표를 요약해 놨어요. 그런데 9월 보면은 이게 상단입니다.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현재 4.25%에서 4.50%, 상단이 4.50%인데요. 모든 IB들이 똑같네요.
9월에 4.25%로 0.25%포인트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FOMC가 10월, 12월에 있는데요. 10월에는 절반은 IB들이 내린다고 보고 절반의 IB들은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도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UBS 같은 데는 3.50%로 12월에 빅컷을 할 것이다. 이런 것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UBS는 미국의 소비, 고용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3.7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고용이 더 나빠질 경우에는 UBS 전망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고용 지표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인하가 미국의 그 채권 수익률,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금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선 그 연방 기금금리하고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상관계수가 0.76이나 나와요. 연방 기금금리를 내리면은 10년 국채 수익률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5년 평균을 보니까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3.2%, 연방 기금금리가 2%였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1.2%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국채 수익률이 4%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은 실제적으로 연방 기금금리 과거 기준을 한다면 2.8%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연방 기금금리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차례 인하하면은 10년 국채 수익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4% 이하, 3.8% 안팎까지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 국채는 좀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연방 기금금리가 인하됐을 때 달러 인덱스도 같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물론 상관계수는 0.42로 아주 높은 상관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방 기금금리,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달러 인덱스도 같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최근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다가 정체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12월에 예를 들어서 3.75 혹은 3.50%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아마 달러 인덱스는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채권을 사가시고 채권에서는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한 차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채권 일부 사시는 것은 좋은데 적극적으로 사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율이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차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기준금리와 주가 S&P 500 상관계수인데요. 이것도 0.23입니다. 상관관계는 좀 약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미국 주가가 같은 방향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미 연방기금금리 정말 그 탄력적이죠.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됐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2020년에 코로나로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었죠. 그때 미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했었어요. 그때 경기가 나쁘니까 주가도 같이 떨어졌죠. 이번에는 그런 경제 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주가는 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S&P 500이라는 주가 지수가 미시적으로 PER,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는 명목 GDP, 그 다음에 법비 지수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로 미국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은 금리보다는 경기, 기업 이익을 투자자들이 더 생각하면서 미국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하고 경신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연방 기금금리와 금 가격을 보면은 상관계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 마이너스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금 가격이 올랐었다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최근에 금값이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제가 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금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변수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하고 달러 인덱스고 미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데이터 가지고요.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결과가 밑에 그 수식에 나와 있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1% 상승하면은 금값이 3.46% 상승한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 하락하면 금값은 1.33%,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금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금리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 요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미국의 물가는 지금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효과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미국 소비자 물가가 2% 중후반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이미 그 하락 추세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 대순부채도 80%를 넘어섰습니다. 역사상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미국에 많은 거 직접 투자를 하고 증권 투자를 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은 오히려 한해지,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고용이 최근에 둔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이 둔화되면은 연준은 그 금리 인하하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죠. 금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경제 변수를 고려하면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경제 변수를 가지고 금 가격을 평가해 보면은 한 20% 정도 금 가격이 가대평가됐어요. 물론 그 가대평가를 중국의 금매수, 중국이 계속 지금 미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고요. 최근에 그 중동 사태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재정 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 경찰국가 정원사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끔 발생할 텐데요. 이런 게 지금 그 20% 가대평가된 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대평가되면은 금 가격은 조정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자산의 10% 정도 금은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이 이거 10%를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지금은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이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여지가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금 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라도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요. 금 가격도 오르다가 또 몇 년은 조정을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참 금을 가지고 계시면 힘듭니다. 소위 오렌 버핏이 금을 안 사는 이유가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채권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고요.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죠. 채권 가격,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자, 배당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자, 배당도 없이 또 자산 자체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10% 혹은 5%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절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타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